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온라인 지지 모임에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했지만 선의를 악용당했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를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아침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부산엔 바닷물이 얼었고 제주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컴퓨터가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직원이 정보 저장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온라인 지지 모임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면서 항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인사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해줬지만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조직 장악을 위해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도입도 제일 먼저 주장했던, 그리고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 앞에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측은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최종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드루킹 김 씨 등과 함께 다음 달 2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검찰청에서 해임 징계를 요청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발표에도 김 수사관이 3개의 정보를 거치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 수사관이 지난해 지인 최모 씨에게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인사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 성공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 과제로 남았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가기 위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감찰본부는 최 씨가 또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 씨와 김 수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알고 지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경찰 수사 부당 개입과 골프 접대 혐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직원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통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제3의 민간인이 실제 청와대 측에 인사청탁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원 선발은 청와대에서 이뤄져 감찰 조사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선발한 쪽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임 징계 요청에 반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 측은 최 씨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홍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자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동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 결과 둘 사이에 전혀 인연이 없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비역 대체 복무는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교도소로 소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른바 양심을 심사할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 복무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 집약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안이 만약에 그대로 국회에 올라가게 된다면 국회에서 더 악화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방부가 논란 속에 대체 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앞으로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대체 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 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는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가 없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면서 2020년이면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진전을 과시할 때마다 내세운 언급입니다. There's no rockets going up,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we'll see how it works. 하지만 미 MBC 방송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도 북한의 정책 변화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이미 대량 생산 단계라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리트워크 부소장은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핵탄두 약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만으로 만족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매사추세츠 공대 비핀나랑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모색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강경파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새해 북한이 이에 호응하며 비핵화 진전을 이룰지 도발 중단이라는 현상 유지에 그치며 교착 국면을 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이 올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평하고 내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개성사무소에서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락사무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 씨가 어제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동료인 김종진 씨는 전태관 군은 6년간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습니다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6년 김현식의 백밴드인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작을 해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객원 세션을 거쳐 1988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했습니다. 국내에 이른바 잊혀질 권리 개념을 소개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수년간 무차별 폭행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송 대표는 1월 초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가 난 듯한 모습의 송명빈 대표가 직원 얼굴에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두릅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고통스러워하는 직원을 또다시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송 대표가 5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직원 양모 씨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일하지 말고 X나게 가자 그냥. 일하지 마. 이리 와. 또 손 질러. 결국 회사를 그만둔 양 씨는 지난달 송 대표를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양 씨는 고소장을 통해 무차별적인 폭행이 수년간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대표가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고 청부살인 협박은 물론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양 씨가 먼저 폭력을 유도했다며 영상 등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를 지워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양 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자료하고 녹취 파일, 또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는지를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으면 좋겠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걸그룹 SAS 출신 방송인 슈 유수영 씨가 수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7억 9천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 윤모 씨 등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이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경욱 씨가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 로고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O.T를 캐스팅하고 키웠던 연예 기획자인 김 씨는
H.O.T의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17년 만에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사용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말 추위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소 얼음 구경하기 힘든 부산엔 바닷물이 언데다가 제주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따뜻한 남쪽 지역엔 평소와 다른 동장군의 기세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에 있는 바위가 반짝입니다. 거세게 바위를 때리던 파도가 얼어붙은 겁니다. 해수욕장도 밤새 얼어붙은 바닷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7.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관광객 발걸음도 얼렸습니다. 관광지는 인적이 드물 정도로 한산합니다. 따뜻한 남쪽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매운 추위 맛을 톡톡히 본 얼굴입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요. 경기도보다 한 10도 정도 따뜻하기는 한데 너무 추워서 산책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주도까지 수온주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 산간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동장군의 심술인 양 바람이 강하고 파도까지 높아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막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최고로 추운 것 같은데요. 눈이 많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추워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날 안 나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 동장군이 몰고 온 북극 한파. 따뜻한 남쪽에서도 예외 없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노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강 한파에 켜놓은 전기장판이 화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벽지부터 천정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방. 가구와 집기들은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7시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가득 찼더라고 문 여니까. 그래서 저 집도 두들고 이 집도 두들고 우리 대피하다 불 났는가 보다 그러고는 내려갔다고요. 작은 방에 있던 50대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연기를 많이 흡입한 80대 노모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연기와 냄새에 놀란 인근 주민 40여 명은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들이 있던 작은 방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해 노모가 있던 큰 방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매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사람도 13명에 이릅니다. 온도 높게 설정한다든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접어서 보관한다든지 접은 상태에서 위에 무거운 것을 눌러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과열을 막기 위해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화성의 한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과 뒷산까지 옮겨붙어 건물 4개 동과 임야 1헥타르를 모두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옆 공터에 있는 발화물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3층 관람실에서 화재 진압에 쓰이는 소화약제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관람객 13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외주업체가 소방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기체 형태로 분사되는 소화약제가 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던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지난달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의 경우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선행 순환 변동치도 6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 2년 동안 슈퍼 호황을 누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D램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호조세가 다소 꺾이고 있는 상황이 산업활동 동향으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서버용 D램 수요 감소와 국산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5.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증가세를 보였던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에 반도체와 통신, 방송 장비 생산 등이 부진하며 한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또 주식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식료품 판매가 늘면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5.1% 감소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투자에 힘입어 9월과 10월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9%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째 후퇴했습니다. 경기 관련 지표들이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통계청은 경기 전환점 설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6개월 연속 이상 하락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면서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요. 또 전후 경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종합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잠정안을 마련합니다. 통계청은 내년 3월 말 발표되는 국내 총생산 등 지표를 분석해 경기 전환점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통상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 이렇게 생산 투자 관련 지표들이 동반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 부품 산업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마다 지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발전기에 열을 식혀주는 장치를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지만 지난해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수에서만 20% 가까이 주문 물량이 빠진 겁니다. 실적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거만큼 저희는 이제 매출이 그만큼 빠져 이제 그런 결과죠. 그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개발에 성공한 게 없어요. 수주 자체가 안 되니까.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30%를 맡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흔들리자 대구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특별 경영 안정자금 300억 원을 긴급 수혈하고 정부와 함께 1,2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해외 전시회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에 업체들을 참여시켜 주력 생산품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즉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부품업계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R&D 자금을 자동차 부품업계에 지원을 해서 하지만 업체들은 부품업체의 규모를 고려하면 자금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자재 값과 인건비의 상승을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성준입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6%가 찬성표를 행사해 쟁의 행위가 최종 가결이 돼 내년 1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신입 직원의 호봉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신분당선 연장 등을 고려해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 기흥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오는 31일부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 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구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9월에 임용되거나 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억 8,900여만 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5억여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50명의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등록 사항을 오늘 날짜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산 공개자 가운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가장 많은 134억 원을 신고한 반면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재산이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훈련병과 바깥에 있는 여자친구의 깜짝 영상통화도 이뤄졌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군기가 바짝 드는데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 그렇게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하고 있고 또 군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혜택 보지요. 평일날 외출을 좀 허용해서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동료들, 전우들 간에 회식도 PX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피자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업무 외 시간 동안에 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휴대폰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또 여자친구 있는 분들 있어요? 예, 그래요. 이 고무신 거꾸로 신기 안 치지 않도록 또 이제 소통도 하고, 예, 그러면 좋겠죠. 5년을 혼자 좋아하다가 만난 여자친구를 사회에 두고 왔습니다. 영상통화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남자친구 옆에 있는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문재인입니다. 윤주성 군이 우리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 하더라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황새의 화려한 군무가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무려 10여 마리가 함께 있는 장면이 확인됐는데요.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새 여러 마리가 바람을 타고 빙빙 돌며 아름다운 군무를 펼칩니다. 7, 8마리가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되풀이하자 하늘에는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고개를 고추 세운 채 장곡을 나는 모습에서 신선과 비유되던 위험이 느껴집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논에 황새 5마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황새가 관찰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부근 논두렁에서는 황새 9마리가 한 발로 서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황새 한 마리가 해남 간척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이달 초순. 그 후로 날이 갈수록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간척지 논에 물을 대고 땅을 갈아엎으면서 먹이가 늘자 날아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일 날 4마리, 그 이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방사개체 3마리와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 중국에서 온 겨울철새 황새 개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황새는 모두 44마리. 황새는 겨울을 난 뒤 날이 따뜻해지면 북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하늘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황새처럼 새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잠시 출렁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이 제기된 중국 업체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중국 업체명은 없지만 사실상 이 두 회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상업을 통제하는 권한이 적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마련했고 8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뉴욕 증권시장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낙폭을 크게 축소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종 뉴스에 따라 급등락이 연출되는 불안한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새해를 나흘 앞두고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시칠리아 섬에서는 화산 폭발로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난민 캠프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시리아 북부 아티마시에 있는 난민 캠프에 홍수로 건물들이 침수되고 도로에도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도 물에 잠겼고 물이 사람들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ايش نسوي نستنى فرج الله وما يفتحوا لنا لا العبارات ولا عم يفتحوا لنا شيء انه هالمي تروح علينا وما حدا عم يطلع فينا يعني خالص. 7, 8년째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폭발해 최소한 28명이 부상했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난 24일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했고 25일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가옥 수십 채와 성당이 파괴됐습니다.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Prima di tutto voglio dirvi che domani sarà convocato il Consiglio dei Ministri a Palazzo Chigi e sarà ovviamente dichiarato lo stato d'emergenza. 400여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에 이어 연말에도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큰 상처만 남겼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3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짧고 굵게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항상 함께하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번 주 수요 집회 1367차 집회였는데 이번 집회는 추모제로 열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수요 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먼저. 올해 벌써 8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그 8분에 대한 삶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그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했던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주로 수요시에서 나왔습니다. 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3년 맞아서 합의 3년 맞아서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많이 하셨나요? 지난 3년 동안 벌써 24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들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그 한일 합의 이후에 오히려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의 수위,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저희 민간단체가 저희 정의연이 유엔에 호소하고 또 보고서를 내고 해서 유엔이 수많은 권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정부는 그것을 부정한다라든가 대신에 또 한국 정부는 오히려 침묵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닌가, 외교가 실종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네, 말씀하신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해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현재 정부도 피해자 중심적으로 물론 이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벌써 3월 달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네. 8월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1월에는 강제실종위원회 등이 결의를 채택하거나 권고를 진행했어요. 그 권고의 내용은 주로 2015 한일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런 국제기구의 권고가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의 의지도 코멘트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요. 침묵으로 계속 일관했기 때문에 이건 왜 이럴까? 그건 결국은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사실 지난달 21일에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한번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됐는데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해산 조치가 일어났지만 지금 그 절차를 여전히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산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했다라는 그 이유도 네. 정부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거리에 서서 화해치유제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핀 이후에야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고 10억 엔을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고 원통한 것은 얼마 전에 그 이기녀 할머니라고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이기녀 할머니 장례식장에 버젓이 화해치유제단 사무실 직원들이 조문을 오는 거예요. 해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실은 그 10억 엔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고 인건비를 쓰고 있는 현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해산 결정만 났지 실제로 해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정부 그때 해산 결정 났을 때도 이 10억 엔 돈을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대책이랄까 답이 온 게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10억 엔을 마련했다라는 것만 드러나 있지 그 이외에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대화도 안 하고 있고요. 혹시 연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할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일본 정부에게 그 10억 엔을 반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보를 위한 협의를 해야지
그 10억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10억엔은 부당한 한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2015 한일 합의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이상에는 그것은 반환되어야 될 돈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서운함, 아쉬움을 좀 토로하셨는데 오늘 스가 관방장관 일본 측 정부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거든요. 뭐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는 결국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에 하실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는 그걸 일본 정부에 묻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2015 한일 합의에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되게 하지 않겠다. 초노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예. 그런 이미 일본 정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지금 불가역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피해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초노장 철거할 수 없다는 이미 더욱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될 때다. 그것은 곧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것. 그것이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공식 사과와 법적인 배상 이 두 가지는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어떤 일본 측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네, 시점에서 앞서 그 화해치유재단 문제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목은 어떤 대목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조속히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피해자가 지금 와르르 무너져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어떻게 믿겠나라고 하시는 이 의심을 제거해주는 행위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네. 2015 한일 합의이기 때문에 조치가 선행돼야 되고요. 또 최근에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문제도 특별법을 마련해서 이 진상규명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 정부에게 진실을 우리 스스로 입증시키는 이 어떤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네. 그 근거법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일 뒤면, 사흘 뒤면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내년은 특히나 이제 3.1운동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도 당장 수요 집회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끝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다시는 추운 거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그 피해자들이 목 놓아 외치며 통곡하지 않아도 국가의 제도와 또 문화가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뭐든지 할 생각이에요. 네. 또 특히 수요시가 8월 14일이 되면 내년 8월 14일이 되면 1,400차가 되는데요. 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저희들이 보여줄 생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국 가해자가 해결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국제연대를 통해서 또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활동을 개성하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할머니들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해안화력발전소 측이 노동자들에게 보안각서를 다시 받으며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식을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강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아침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특히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본회의가 열렸던 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YTN이 세부 일정표도 입수했습니다. 네, 5성급 호화 리조트에 머물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비공식 일정이 수두룩한데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 다낭으로 떠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세부 일정표입니다. 의원들은 3박 4일 동안 하룻밤에 비싸게는 수십만 원까지 하는 5성급의 고급 리조트에서 머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4명은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을 다룬 본회의까지 팽개치고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지만 정작 만찬을 제외하고는 첫날 특별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장 면담과 현지 한인회 간담회, 코트라 무역관 방문이 확정된 일정의 전부입니다. 곳곳이 비공식 일정, 사실상 빈칸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지 한인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추진했지만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비공식 일정으로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의혹이 제기되자 줄곧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위 개최가 31일로 확정된 뒤에도 새 원내 지도부로 운영위원들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임 원내 지도부들이 운영위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내대표님, 그 해외 시찰 가는 게 본회의 참 불참하고 가시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 무시에 입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날을 세웠고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무시, 또 입법부의 의무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혈세로 휴양지로 출장을 떠난 꼴이라며 각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혈세를 들여 떠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번 출장이 텅 빈 일정표와 국회 운영이라는 상임위 소관 업무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을 해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입국 3년까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보호 신청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변 안전 문제일 겁니다. 네, 이렇게 더욱 각별하게 보호받아야 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한 관리로 1000건 가까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면 그 후 생활을 돕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관리하던 경북 지역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들의 이름과 생일, 주소가 저장된 PC가 악성 코드가 심어진 이메일에 의해 해킹된 겁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반드시 암호화하고 인터넷망이 연결된 PC에 저장해선 안 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변 안전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름과 생일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토록 허술한 관리하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소행이었거나 아니면 그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족들을 캐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생명의 그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통일부는 전국 다른 하나센터 24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된 탈북민들의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50대 살인 피의자가 경찰관이 조는 사이에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무 경찰관은 졸다가 1시간 10분이나 늦게 피의자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시간씩 근무하기로 돼 있는데 맘대로 4시간씩 교대하고 피의자가 목숨을 끊는 데 쓴 옷의 띠도 그냥 둔 것으로 나타나 대기 발령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맺은 지 오늘로 만 3년이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시민단체들은 당시 합의는 무효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만 8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피해 생존자는 2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겨진 숙제,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10억 원의 보상을 골자로 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분명한 조치가 확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듬해 6월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 조치에 즉각 반대했고 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농성장까지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 지어진 이곳 농성장은 대학생들이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투쟁 결과 정부는 지난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피해자를 배제한 한일 합의 자체를 정부가 직접 파기할 때까지 철야 농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한일 합의 폐기될 때까지 농성을 불함없이 진행하고 일본군 성노예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된 정세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투쟁하는 것을 이제 총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며 1,300여 회가 넘는 수요 집회를 이어온 정의기억연대도 한일합의 3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만큼은 국익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선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 조속히 실행해야 되고요. 올해 예비비로 마련된 10억엔 반환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올 한 해에만 모두 8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25명. 새해에도 이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호남 지역 무소속인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나란히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초 본격화할 정계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남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손 의원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저는 오늘 미력하나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질 때 탈당한 두 의원은 그동안 평화당의 러브콜을 계속 거부하면서 민주당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몇 명이 더 온다고 과반 의석이 넘는 것도 아니라며 무소속에 문을 여는데 부정적이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아쉬운 민주평화당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민주평화당과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는 하지 못할 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이학재 의원을 포함해 원외인사까지 20여 명이 줄줄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갔습니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내년 정계 개편의 전조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 유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담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한 걸음 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지냈습니다. 산안법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용균이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용균이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힘을 내겠다고.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 이것이 시작으로 발판 삼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힘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 아들 용균이의 죽음을 밝히고 우리 아들 동료들이 위험에 벗어나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화목하게 잘 살자. 가장 안전해야 할 유치원이 붕괴되었습니다. 천운으로 아이들의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다. 위안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이, 아이들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피해자가 되면서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명단에는 있었어요. 제는 어차피 제 애는 죽었으니까 그때는 다른 애 명단이 안 바뀌기에는 진짜 개인적으로 바랬어요. 화성군 시랜 버스터미널 화재 지하철 사태가 캠프 우리 딸을 잃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유족 보상금을 모아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 마타도어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진심을 엄마 아빠의 힘으로 응원하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를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미야, 너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할게. 국민이 얼마나 당해야지 이 법을 바꿀 겁니까? 저는 다 이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도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이 값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네, 그럼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보안각서를 다시 받으며 노동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각서대로 안 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를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전 직원에게 내린 업무 지시서입니다. 사내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며 다음 달 2일까지 보안교육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고 보안각서도 작성했습니다. 각서 내용을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자체도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보안각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국서부발전은 1년에 한 번 출입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보안각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사망사고 이후 위험하고 열악한 발전소 내부 영상이 공개되고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서부발전이 보안각서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작성을 이미 해서 올렸어요. 자기들 피해 올까봐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입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서와 이번에 노동자들이 작성한 보안각서는 보안교육 이후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 고용노동청은 이번 사항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공직감찰반장에 검찰이 아닌 감사원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감찰반 쇄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특감반 논란의 반전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특별감찰반 쇄신 차원에서 이름이 바뀐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신임 반장으로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이 임명됐습니다. 박 반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특별조사국 조사 1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장으로 검찰이 아닌 감사원 출신이 기용된 건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반을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요원 위주로 운영하다 문제가 벌어진 만큼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정수석실은 신임 감찰반장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감찰반원을 새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청문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발언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을 끝으로 특감반 논란을 털고 나면 새해에는 새롭게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진 특감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꺼낸 쇄신과 적극 해명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 씨가 오랜 암투병 끝에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요계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관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올해로 데뷔 30주년. 백발이 성성에도 함께 무대에 오르자던 두 친구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던 드러머 전태관이 신장암 6년 투병 끝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이 암으로 숨을 거둔 지 8개월 만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자기 의견보다는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드러머였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던 그런 최고의 드러머로 기억합니다. 지난 1986년 고 김현식이 결성한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악 인생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해 퓨전 재즈와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어떤 이의 꿈,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 수많은 명곡을 쏟아냈습니다. 드러머로서도 그렇고 뮤지션으로서도 굉장히 좀 어떤 후배들이 많이 좀 쫓아했던, 많이 카피하면서 연습했던 그런 선배님이시죠. 동료, 후배 뮤지션들의 추모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종진과 후배 뮤지션 어반자카파, 선우정아 등이 데뷔 30주년 헌정 앨범을 발표하며 부인을 돕기 위해 나섰고, 다음 달 기념 공연까지 예정돼 있었던 탓에 안타까움은 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도 그 음악은 남는다고, 여러분이 그의 음악을 기억하고 즐겨주실 수 있도록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최고의 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에 떠난 드러머 전태관의 발휘는 올해 마지막 날이며 용인 평온의 숲에서 영면에 듭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간판 정현이 사실상의 새 시즌 첫 경기에서 강 서버에 대한 고질적 약점을 드러내며 역전패했습니다. 이미 정상급의 서비스 리턴 기술을 갖춘 만큼 약점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현의 서브로 시작된 랠리가 결국은 세계 6위 앤더슨의 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매치 포인트에 몰린 상황. 강력한 서브 한 방이 절실했지만 역시 본인의 범실로 경기는 1대2 역전패로 끝났습니다. 상위 랭커라도 서브가 강하지 않은 선수들은 곧잘 격파했지만 큰 키에 강한 서브를 갖춘 정상권 선수에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약점을 또 한 번 노출한 겁니다. 관건은 본인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 능력. 시속 200km를 훌쩍 넘기는 빅 서버들의 서브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내주더라도 자신의 서브 게임을 착실히 지켜야 최소한 타이브레이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국 전지훈련에서 체력과 스트로크를 가다듬은 정현은 타이브레이크까지 몰고 간 1세트는 승리했지만 잇따라 서브 브레이크를 당한 2, 3세트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서비스 리턴 능력은 ATP2에서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브 능력은 여전히 순위권 밖이라는 점은 새 시즌에 꼭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속도도 그렇지만은 정확성, 그다음에 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그 구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10위권 선수하고 상대했을 때 대등한 경기를 그냥 펼칠 수 있는 거니까. 테니스에 있어 공격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서비스. 투어 1, 2위를 다투는 안정된 리턴과 함께 정교한 코너웍으로 속도에서 앞선 강 서버들을 제압하는 조코비치. 나달의 서브는 정현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정말로 결실을 숭상하게 됩니다. 핵시험장을 예기할 것이다. 10년 만에 남북 철길이 열렸습니다. SNS상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대학가를 넘어 이제는 중고교까지. 죄송합니다. 권력과 왜곡된 성문화 뒤에 꼭꼭 숨어있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싹쓸이냐 야당의 견제냐 국민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득표율과 민주당의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 모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뿌연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고 답답하고 미세먼지의 공습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커들어가고 있습니다. 114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더우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43곳의 신혼희망타운이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포기에 서울 4개구를 투기적으로 추가 지정 일상 대책에 이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 등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가계비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물고 말았습니다. 고용 성적표 역시 참사 수준에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재판거래의 기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대법원을 규탄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거 똑바로 해. 물벼락 갑질 의혹, 갑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셉니다. 지원의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심지어는 성인 용품을 샀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비리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아들 공교육화 이루어내다! 유치원들은 퇴원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전히 반발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ake some noise for BTS. 세계를 들썩이게 한 방탄소년.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힙합의 새로운 대중음악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자, 빨간 상자가 보이고 자세히 보면 과자가 있고 그 안에 인형 모양의 쿠션도 있습니다. YTN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아파트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선물 상자 덕분에 이웃끼리 만나도 덜 어색해지고 또 주변 분위기도 훈훈해졌다면서 출근길 상자 열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층간소음에 또 관리비 문제까지 주민들 간의 소통은커녕 갈등이 많아진 요즘 연말을 맞아 이른바 마음 전함 캠페인을 제안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걔네 아빠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옳았다. 콘덴싱 30년.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한파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철원도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씨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한파가 누그러들지만 그래도 당분간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